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외부로 지금 노출을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바로 해설 특강을 하는 것은 사실 나한테도 완벽하게 너무 만족스러운 강의다라고 하기가 사실 힘들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하루 이틀 정도밖에 분석을 못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번 주에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예비 수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과도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다음 교육과정과 이걸 또 얼마나 반영이 돼서 또 출제가 됐는가, 그래서 앞으로 9월과 수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좀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시간을 둘 만한 텀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거는 추후에 또 할 거야,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몇 번씩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의 의무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기억이 이제 다음 주 정도만 돼도 왜곡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강의를 이것저것 막 보다 보면, 잠깐만, 내가 현장에서 그랬었나? 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비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랬다는 거였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였나, 이러면서 이제 점점 헷갈리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소중한, 올해는 특히나 현장감을 느낄 만한 시험들이 이제 좀 스킵이 된 것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의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자꾸,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미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잠깐만, 현장에서는 그냥 이런 건 실수였었고 뭐 이래서 이랬지, 그리고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 나도 선생님처럼 뭐 생각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왜곡을 시키기 시작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았으면 해서. 그리고 또 그때 또 반대로이기도 해요. 현장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맞아, 나도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잡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제 또 수업을 듣다 보면,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대로 나도 생각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도 할 거거든요. 분명히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실수를 했지, 뭐 이런 얘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 케이스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것도 막 오락가락 할 텐데, 그러기 전에, 그치? 그러기 전에 사실은 이제 뭐 시험 당일날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때 그 작업이 필요해요. 전 과목 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만 돼도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할 그런 좀 그 본인의 진짜 시험장에서 실수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걸 완벽하게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후에도 이제 그러니까 요 분석은 정규 수업에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왜냐면 되게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난이도에 비해서는 지금 등급 컷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N수생 학생들에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해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시험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91점 정도의 등급 컷의 시험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아무리 심리형이다 하더라도 심리형이 어렵게 나오는 심리형이 있고 쉽게 나오는 심리형이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심리형은 아니었었거든요. 오히려 지문의 길이를 줄여주고 다 가와 나를 분리해주질 않나. 물론 그 형태 자체가 문제에선 새로운 시도로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운 지점이 될 수도 있었으나,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어려운 요소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 근데 왜냐면 실제 오답률 자체도 전체에서 과거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심리형들이라고 했을 때 의미에 좀 주목할 만한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점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오답률 상위 안에 있는 지금 이제 10위까지 다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이것도 지금 사이트별로 뭐 이렇게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다 감안해서도 이제 1, 2위 정도는 이제 계속 고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순위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걔네들을 감안을 해봐도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그것이 기존에, 그리고 이게 독서 기술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답률 1위에 독서 기술의 보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기술 문제의 난이도와 이것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말이 되는가? 지금 사실 오답률 퍼센트를 봤을 때도 이게 60% 후반대까지 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잘하는 친구들보다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서 사실은 그냥 95 이상은 무조건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반수를 한다거나 그죠?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래요 라고 하는 친구 왜냐면 기말이 끝났거든 네, 그래서 기말 성적표를 이렇게 딱 대학교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이거 좀 학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뭐 학교 다니면서 또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랴부랴 계약하고 이러느라 이제 지금 또 다시 수능을 놓고 있었던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주 좀 좋은 시험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올해 의외로 해볼 만하다. 라는 정도의 시험이지 않나? 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지만 누구한테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걸 이제 새 교육 과정들 요걸 이제 좀 비교를 정확하게 해서 왜냐면 선생님도 그 이전에 그 22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으로 나온 것들을 문제를 봤는데 이걸 완벽하게 분석하기에는 이제 6평을 대비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 전체를 다 확인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문제 정도만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네, 그래도 오프라인 강의 경력이 네, 이제 10여 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대성에 들어갔던 게 한 2012년, 3년 이 정도거든요. 몇 살 때지, 그지? 네. 근데 하여튼 그 정도 때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14년도 AB형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이 처음으로 바뀌던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제 뭐 모의고사도 뭐 새로 이렇게 아이 유형별로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예 입성할 때여서 그 바뀐 교육 과정들과 그 다음에 바뀐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를 하더라라는 거를 너무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의미 있었던 데이터가 뭐냐면 보통은 그러면 이제 2013년 그러니까 12년도 13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 이때는 별로 그 다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왜냐면 예비 시행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고2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니네가 이런 걸 볼 거야 이걸 보여준 거라서 그래서 당연히 고3 학생들은 고려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이 좀 반영이 돼요. 지금도 예비 시행 문제와 그다음 6평이 거의 텀이 별로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 말은 지금 같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선생님 봤을 땐 그런 시그널이 좀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그냥 뿅 이렇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 신유형이야 이런 거는 얘들아 이거 뭐 교육과정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신유형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봐봐 라고 해서 슬쩍슬쩍 이렇게 좀 던져줬는데 슬쩍 던진 것에 지금 계속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꽤 있지 않았나? 오답률이 그냥 바로 픽픽 나왔던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선생님 봤을 때는 이제 심지어는 중간고사 기간이 뭐 수요일하고 금요일 여기 금요일까지도 봤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모평을 보고 그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준비를 못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이거는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수능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실수가 많이 나왔던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건 그 정도도 50% 이상이 넘어가는 데이터면 어쨌건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봐서 지금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50% 위에 넘어가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상위 5위까지는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후에도 선생님이 계속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계속 좀 참고해서 뭐 정규 수업도 되고 뭐 온라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이제 계속 강조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요 해설지가 지금 한 거의 그 앞에 뭐 뒤에까지 다 합치면 한 80페이지 분량 가까이 되는데 물론 문제를 제외를 하고 해설과 분석만 해도 한 50페이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으로 한 이틀 정도 만에 나온 거라 지금 사실 2시간밖에 못 자서, 네, 지금, 선생님이 말하면서 약간 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만든 자료다 보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더 보완을 해서 또 이렇게, 수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도 드리도록 할 테니, 일단은 참고해서 보시고,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을 좀 잘 흡수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총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항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로 이렇게 적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면 나는 사실 이제 오르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생님 스타일이 어떻냐면 내 홍보는 잘해. 내 홍보 되게 잘해요. 나 팩트에 기반을 해서 내가 이러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달라. 내가 이런 걸 할 거니까 이거를 봐주세요. 이런 거 홍보는 엄청 잘하는데 너 이렇게만 해야 돼. 너 이거 아니면 국어는 다 잘못된 방법이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그게 내가 초기 강사 때는 했어요. 맨 처음 신입 강사 때. 신입 강사 때 왜냐면 나는 내가 진짜 대단한 일타 강사가 뭐야. 그냥 진짜 우주 최고의 강사.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 왜냐면 나는 얘기했잖아요. 대성에 들어갔던 게 20대 중반이에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재종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온라인부터 해서.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이제 뭐 외고나 자사고에서도 외부 강의를 했었고, 사실은 졸업과 동시에 사설이래. 사립의 고등학교에 전교사로도 합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무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냥 다 진짜 너무 큰 자신감에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맨날 이력서 쓰면, 근데 이력서 쓰면 사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력서를, 그러니까 뭐 된 게 한 10개면 이력서를 한 1000개 쓴 거야. 그러니까 될 때까지 그냥 넣었어요.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될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그 중에서 나는 됐으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막 이렇게 찌를 때여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 내 방법은 맞아. 야, 너 이거 못하니?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닌 케이스도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문과, 이과 학생들 정도만 다르고, 문과 안에서도 상위권이냐, 이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도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똑같지 않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서 그걸 왜 못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이, 문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평가도 좋고 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나는 너무 잘하는구나 했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애들은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제 애가 계속 자책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뒤처지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말이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아니면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됐건 자료가 됐건 선생님 중요도도, 사실 원래는 선생님이 이거를 한 3년 전부터도 올렸던 것 같은데, 오르비나 이런 데도 보시면 거기에도 별표만 있었어요. A뿔 이런 거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는데, 왜냐면 해달래. 알겠는데 선생님 이거를 막 별표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신 것도 알겠는데 A뿔로 이렇게 좀 중요도를 나눠달래. 그래서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줄게 라고 해서, 진짜 정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고전 시간은 C가 9지가밖에 없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다 보란 소리야. 다 보라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들은 이제 A뿔 막 이렇게 막 별표 넣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종이에는 안 써놨지만, 그지? 네, 인쇄 뭐 출력물에는 안 써놨지만, 인쇄 출력물에 쓸 수는 없잖아요. 강의에서는, 내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A 뿔뿔의 작품은, 제일 중요한 작품은 너가 EBS 지문을 계속 보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작품이다. 관동불곡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3인국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A뿔인 것, 이게 아니라, 그냥 나 계속해서 보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거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 그럼 걔가 꼭 나와, 이상하게.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봐둬라. 그냥 우선 순위만 매겼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마음에 안정이 된다면 그 순위를 매겨주긴 할게 라고 해서 한 건데,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올해는 많이 홍보는 하고 다닐 거고 자랑은 하고 다닐 거야.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 황망그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성석재 선생님 작품이
그 윤우명하고 성석재를 비기출 작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좀 출제 순위로 뒀었고요. A 중에서도 그냥 사실상 A 뿔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윤우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뭐 오프 더 레코드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고사에서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됐던 작가라서 이번에 처음 내면서 이번에 6월이나 9월에 내기는 좀 힘든 작가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성석재 이제는 내줄 것 같다, 황만근. 그래서 6월 9월에는 낼 만한 정도의 작가니까 좀 잘 받아라 라고 저번 주까지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스토리에서 사실 이번에 나온 부분은 알잖아. 우리는 황만근이 죽어서 비극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판타지로 내용이 가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연계체감 못 느낀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막 자랑하고 다닐 건 원래 소설은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별로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주간지에 나왔던 부분에서 세 줄 빼고, 그치? 세 줄 빼고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야, 황만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게 분명히 기억이 나셨을 거고, 왜냐면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셨다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와, 아는 거 나왔다 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정도인데, 그냥 그 정도야. 그 정도지 문제를 막 내가 정답을 떠먹여 준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문제를 이걸 달달 외워라 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저 정도는 되게 본인도 신기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뭐 작품들, 이게 그래도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A뿔에서 사실은 다 나와서. 예. 아니, 그럼 선생님 다 A뿔인 거 아닌가요? 아니야. A뿔뿔은 몇 작품밖에 안 했어요. 뭐 시 같은 경우, 현대시 같은 경우도 김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지용하고 이제 조지훈 요 셋밖에 없는데, 김수영은 얘기했잖아. 올해 원래 수능이 나온 작가라서 6월 9월에 내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헤비한 작가다.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사령이라면, 입에서 수록된 사령이라면 그건 6월 9월에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전 기출 나왔었기 때문에 좀 쉬워서. 그러니까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정지용은 중요는 한 작가지만 사실 해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너무 갈리기 때문에 정서를 해석한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보기를 정확하게 주지 않는다면 내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조지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낼 수 있는 작가다. 청록하고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주제적인 측면으로 너무 좋고 안 낼 이유가 없는 작가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출제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되게 선생님은 이제 되게 반가웠었는데, 여러분들이 반가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오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예언도 안 해. 예. 내가 뭐 평가원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리고 평가원 출제위원들이랑 회의를 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말한 대로 준비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법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담화는 사실 별로 개념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나? 그냥 요즘에 이제 문법 좀 쉽게 내려나 봐. 누군가 그렇게 A라는 강사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B라는 강사는 아니야. 근데 지문은 쉬웠는데 사실 여기 지금 보면 곳곳에 개념 들어간 게 되게 많잖아. 너 이제 개념도 진짜 잡아야 돼. 거기다 교육과정 바뀌는데, 이번에 새로운 교육과정 바뀌는 시기엔 사실 개념 부분들을 더 많이 내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패턴으로 봐서는. 알겠죠? 근데 내년도에 아닌데? 우리 이렇게 안 낼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없어. 근데 지금까진 그랬어요. 그래서 B라는 강사는 이제 문법 너 지금 이번에 다 맞췄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 문장 뭐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아직도 조금 이거 뭐였지? 라는 게 좀 뜨끔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더 잡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어느 한쪽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내리진 않을 거라고. 근데 기존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알겠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바뀐 교육과정까지 보라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이게 무조건 적응되는 세대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분명히 실험적인 시도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바뀌어봤자 어쨌건
분석하는 방법들, 기준을 잡는 것은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고 일단 1위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이제 1위 시작했어. 미안해. 자, 1위 같은 경우가 28번이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네, 독서 기술이에요. 보기요. 안 봐도 1위야. 안 그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봐도 1위고 특히나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특히 이제 수업에서 우리가 구조 독해를 하는 것 자체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죠? 네. 어떠한 단계의 그 논리 철학 논고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 그지? 어떤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다리가 필요하긴 해요. 그치? 그렇지만 그 단계에 올라가고 나서는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리고 선생님도 그걸 계속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꺽쇠를 하고 가로를 하고 다 좋아. 그건 왜냐면 처음부터 이해해봐라라고 했을 때 못한 친구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강사가 이것도 이해 못하니? 이건 당연히 이해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무책임하잖아요. 가혹하기도 하고 날 때부터 1등급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봐봐. 꺽쇠의 한 문장은 중요한 문장들이니까 이해를 하라는 표시야. 그리고 괄호 같은 경우는 재진술이니까 앞의 개념들을 반복해서 보면 돼. 대응해 가면서 보면 돼.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체크를 해드린 거야. 그치? 근데 그걸 체크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를 줄여서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 달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기술 지문에서는 그치? 기술 지문에서는 얘는 전체적으로는 PNS예요. 그쵸? 예, 뭐 일단 맨 처음에 손떨림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근데 이제 OIS 기술 자체도 한계가 있으니까 DIS로 간 거다라는 흐름 자체는 보였을 거야. 근데 그것만 본다고 어떻게 풀어, 그지? 그거는 전체는 못 보냐고요, 누가. 근데 그 문장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행동 영역이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전체 거시 독해, 구조 독해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과학기술에서는 어쨌건 PNS 중에서 누가 훨씬 중요합니까? 당연히 S고요. 그치?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술은 사실 무조건 네, 이 부분은 보기로 3점짜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까지 했다. 표나 그림, 그래프까지 던졌다. 이걸 어떻게 안 내니? 여기서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시까지 주고 자, 먼저 얘 이렇게 해봐봐. 그 다음은 이래. 라고 해서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줬어. 이거 어떻게 안 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 풀 때 다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서 보셨으면 됐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얘만 보고 막 이렇게 얘는 28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본다? 이거는 사실 위험한 것이 왜냐면 전체적으로 얘가 기본적으로는 OIS라고 써있거든 워딩이 그럼 학생들이 OIS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꽂히는데 그래놓고 집에 와서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구조 정도는 연결을 해두고 디테일한 얘기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란 얘기죠. 그치? 매칭해서 보란 얘기고 일단 그랬을 때 사실 보시면 나는 추천하는 게 특히 표나 그래프도 아니고 그림인 경우 그림이 이게 사실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표나 그래프는 그냥 아예 가로축 세로축이 있으니까 그냥 딱 보기에 분석하는 기준들이 그냥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긴장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하고 근데 그림은 잘못 꽂히면 이거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 끝나. 와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막 1번부터 맡겼어. 얘가 지금 그 프레임을 체크를 하는 건지 피사체를 체크를 하는 건지 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친구라면 이미 지금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런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한다는 거죠. 얘는 아직 28번이고 아직 남은 문제가 많은데 얘를 1분도 사실은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붙잡고 있다 보면 느낌이 오지만 한 30초만 투자를 해도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문제가 있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문제가 지금 30초가 문제가 아니라 한 20분을 투자해도 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사고가 머물러 있는 문제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근데 걔를 그냥 잡고만 있는다고 해서 풀리진 않으니 걔를 일단 맨 마지막 끊어두시고요. 예, 얘가 근데 종류는 있어요. 과학기술에 지금 한정하는 방법인 거고 예술에선 그러면 안 돼. 왜? 예술에선 보기 문제 나올 때 통시적으로 해서 몇 년대 몇 년대 몇 년대 해서 얘네들 특징들을 다 주어가지고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나중에 와서 풀자 이러면 나중에 다 읽어야 돼, 전체를 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닌 거지, 그지? 지문의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얘가 또 아니 과학기술 보기여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파트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애들을 한정해서, 그치? 예, 이랬을 때는 다 버릴 수 없으니, 예, 얘 때문에 시간을 너무 딜낼 수 없으니까 일단 문제를 끊어두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통째로 끊는 건 사실은 비추예요.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와, 이거 제일 어려우니까 맨 마지막에 두자. 맨 마지막에 다 버릴 가능성이 있어. 그치? 예, 시간이 부족하면 아예 안 읽히거든요. 되게 쉬운 얘기여도. 그러니까 차라리 얘는 그냥 원래 패턴대로 푸시다가 요 문제 정도를 맨 마지막에 와서 풀자. 한 5분이 남았어. 그리고 28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풀 수 있잖아. 안 그래? 5분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정, 이거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 돼서 틀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뒤에 문제 많은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좀 잘못 본 정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결국에 얘가 PNS 구조고 그 얘기가 보기 안에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매칭한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좀 어렵게 보였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얘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보기가 2개 나온 기본적인 패턴이었었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보기 하나가 더 아쉽긴 하죠. 왜냐면 걔가 원래는 훨씬 어려워야 되는데 이 전체 네 문제 중에서 제일 쉽게 나왔어요.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지 뭐. 지금 평가원이 얼마나 힘을 안 줬냐가 보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를 악물고 냈으면 사실 얘보다는 걔를 훨씬 어렵게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이거는 왜지? 뭐겠어? 전우치겠네요, 그죠? 요거 이제 뭐 뒤에서 다시 다루기는 하겠는데, 뭐 일단은 이해는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죠? 네, 틀린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맨 마지막이어서 라는 생각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인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패턴을 많이 봤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14년도 수능에서 그 무진기행하고 안개가 나왔었어요. 그죠? 같은 작품인데 이게 소설이고 그 다음에 영화화된 거 요거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구성이 이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서 그 대신 시간만 좀 다르게, 그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그죠? 현재 무진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아내가 했었던 과거 얘기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내용들을 이제 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노출을 했었던 게 이제 소설의 특징이었었고, 여기서는 그냥 그 과거에서 있었던 순서부터 해서 아내가 얘기를 한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시간을 좀 그냥 바로 잡은 것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특히 같은 작품이잖아. 그러면 나와야 되는 문제가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고, 또는 이것이 각색을 했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를 각색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묻게 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물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팩트체크이면서 여기에 있는 정서를, 갈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가, 이걸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주관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글쎄 아마 헷갈린 지점이 입체적으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뭐 이런 부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입체적으로 전달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이제 당연히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모든 단어들에 지금 선지들을 다 꼼꼼히 봐야 되니까 이거 여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입체적이라는 개념은 뭔데? 네, 입체적 인물, 뭐 평면적 인물 이렇게 할 때 원래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개념 자체도 사실은 수능에선 거의 다뤄지지도 않고 요 말이 변별이 돼서 답의 포인트로 나온 적은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그리고 얘는 인물의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그지? 예, 얼마나 그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효과적으로. 근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고 동시에 그죠? 예, 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병치의 방법을 지금 포인트로 해서 출제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너무 쉽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았나 봐. 그지? 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경이나 이런 체크들을 더 잘하지만 극문학이나 시나리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소설 그대로 분석하는 거를 잘 못 갔던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극문학도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란 것 자체는 똑같은데 작품의 적 자아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 차이야. 근데 작품의 적 자아가 누굽니까? 서술자잖아. 근데 서술자가 존재하니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시점 문제를 묻는 거고 서술자가 어떠냐라는 기능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는 그게 없으니까 더 인물의 갈등이라든가 인물의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실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은 2위까지 됐으니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3, 4, 5위 여기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32번이었었고요. 네, 32번이었었고 얘는 독서 사회. 뻔하죠 뭐, 안 그래? 네, 독서 사회 지문 맨날 뭐 내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였으니까 뭐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같이 보긴 할 텐데 일단 EBS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그냥 이제 그 지식과 관련해서 그죠? 그러니까 특허권까지 그리고 사실은 아예 디지털세까지는 접근하지 않았었고 이걸 이제 법적으로만 지문을 설명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법지문도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왜냐면 이제 어떤 소송이나 뭐 이런 거 진행을 할 때도 뭐 형법상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연계 체감을 많이 느끼진 못했을 겁니다. 많이 변형이 됐고 실제로 디지털세가 훨씬 더 지문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체로 열심히 분석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었고요. 뭐 난이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문 자체에 대한 부담이 이해를 안 할 생각이었으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법지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방충망 지문이랑 그지? 네, 뭐 그 강행법규 뭐 이렇게 나왔던 그 방충망 지문이랑 그 다음에 사단법인 지문은 사실 완전히 결이 다르고 그냥 법이라고 묻기에는 결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난이도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이 지문의 길이가 방충망이 훨씬 길지만 얘는 체감하기 너무 쉬웠던 게 예시가 많아. 그지? 그래서 예시를 이해하면서 읽으셨다면 사실 되게 쉬운데 사단법인은 반면에 나는 뭐 점유소유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보는 것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왜냐면 법지문이 그렇게 나온 적도 없었고 근데 예시가 한 문장도 없어요. 예시가 아예 없어요. 대표이사 예문이 아니에요. 예시가 아니에요. 그죠? 개념이잖아. 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뭘 하나도 우리는 법인에 대해서 이거 학생들이 모르는데 거기다가 뭐 사단이 있는 법인 없는 법인 이런 식으로 막 개념만 막 나열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웠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시를 이렇게 줬는데 이 예시를 이해를 하나도 안 하고 간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맨 처음부터 그 부분이 안 잡혔으면 독해에 많이 실패를 했을 거고 그것만 잡았으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디지털세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싶은데 그지? 근데 그게 기존의 법인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가 문제였던 거고 디지털세로 했을 때는 뭐가 이게 보완이 되는 거냐 라는 거를 알고 봐야지 그걸 네모하고 꺽쇠하고 이것만 백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제발 이제
인추라는 거.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해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안 나올 거니까. 백지가 돼 있는데, 와, 이게 지금 뭐야?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모하고 꺽쇠 해놓고, 잠깐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정신 차려 보란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그게 뭐 3위였었고요. 이것도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4위도 25번이어서, 요거예요. 독서 기술이라, 뭐 동일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5위가 15번 그치? 문법이죠. 네. 근데 이건 사실 예상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90점 초반대 정도, 초반대까지는 아니고 초중반대, 그래서 조금 쉽다라고 느껴지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느껴지는 시험의 경우에는 문학이 5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다 죽었어, 애들. 그래서 90점 초반대나 이제 80점 후반대. 근데 사실 선생님 봤을 때 요 정도는 뭐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없었다면 한 중반대 정도도 갈 수 있었던 난이도라고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학이 이렇게까지 올랐던 거라고 생각은 하고, 물론 평가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문법은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간에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 항상 무조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게 14번이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의아한 부분인데, 뭐 의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6위긴 해. 그놈이 그놈이야 어차피. 근데 15번을 틀린 친구와 14번을 틀린 친구는 완전 결이 달라요. 성격이 아예 달라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뭐 문법은 지금 문제를 그냥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설명할 텐데, 네, 나는 이렇게 봐요. 11번은 좀 곤란해, 그지? 틀리면 우리 서로 좀 서운하고 뭐 이렇게 약간 정도인 것 같아. 왜냐면 신이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나오던 거예요. 항상. 그죠? 그래서 기출 한번 돌려본 친구라면, 이거 뭐 많이 봤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좀 방심하게는 만들었던 것 같아. 처음에 담화 지문 자체. 왜냐면 담화 파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지문 딱 읽었는데 뭐 개념이 새롭게 들어간 것도 없어. 그냥 예시니까 예시 정도 있으면 그것만 매칭하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 뭐 처음에 뭐 지시 막 대용 표현 막 이런 게 뭐지라고 했는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12, 13, 14, 15번은 다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11번만 가지고, 그러니까 11, 12번의 지문만 가지고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문법에서 개념을 좀 덜 내나 봐. 올해부터는 이제 좀 이런 거 탈피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소망일 것 같은데, 그지? 네, 근데 웬만하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최소한으로만 잡아야 돼, 그지? 그런 생각은 별로 낙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한 대신에 개념 문제를 이렇게 줬잖아요. 여긴 지금 아예 성격이 다른 것이, 얘는 개념 부분이 지금 빵꾸가 났던 거고요. 그죠? 근데 사실은 15번을, 그러니까 나는 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문제를 받아주고 이제 막 풀면서 14번 어려웠겠다. 그치? 14번 좀 어려웠겠다. 근데 맨날 내는 건데 그래도 애들은 맨날 틀렸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15번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학생의 맨 첫 문장을 보고서는 약간 내가 뜨끔했어요. 와, 띄어쓰기 나와? 이러면서 나도 쫄았었어. 왜냐면 안 가르쳤으니까. 그치? 기출에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까지 띄어쓰기까지 우리 이제 다 외워야 돼? 라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나도 들었어요. 근데 안심한 것은 선생님이, 자, 단어는 말이야 띄어쓰고 조사는 붙여 쓰는 거란다 라고 알려줬어. 그치? 그리고 지금 그냥 그 정도만 보는 거란다. 우리 지금 뭐 다 띄어쓰기 전체 다 보란 게 아니고 지금 단어와 조사만 구분해 보라는 거란다 라고 해서 낸 거라고. 그치? 그러니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일하긴 하고요. 근데 약간 변형을 한 거죠. 그치? 근데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예, 이제 띄어쓰기가 나왔네요? 라고 해서, 아, 지금 띄어쓰기 막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러면서, 선생님 막 그거 잘 외워 어떡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이것부터 하세요. 그지? 예,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이것부터 하시고, 어차피 암기는 지금 해봤자 까먹어요. 띄어쓰기 백날 외워봤자 까먹으실 거고, 백날 외워서 어떻게 하면 안 까먹냐면, 그거 가지고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계속 띄어쓰기를 신경 쓰면서 평상시에도 쓰면, 그러면 안 까먹어. 그지?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땡이에요. 예, 어차피 땡이니까, 걔는 9월까지도 한번 볼게. 예, 9월까지도 보고, 그 다음에 22학년도 그 예비수능, 여기서도 얘 강조하는 부분들을 볼게요. 예, 여러 가지를 좀 다 분석을 해봐서, 잠깐만, 근데 평가원 이번에 좀 드럽게 내려는 것 같은데? 아, 이거까지 보라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럼 그때 자료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되니까 충분히 해. 이건 뭐 2달이 아니야. 일주일이면 하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 얘는 일주일만 안 되잖아. 안 그래? 얘는 일주일만 안 되니까 나머지를 차곡차곡 다 잡아두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12번, 이거 틀렸다라고 하시면 좀 반성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현강에서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높임법은 6월, 9월 수능 중에 무조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중세국어까지 결합해서 이제 다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결합이 안 되는 거니까, 중세국어도. 그러니까 좀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3번은, 그러면 안 돼. 그치? 이것도 역시 좀 틀리면 서로 서운한데. 왜냐면 15년도 6월 B형이 한번 맨 처음 출제가 된 이후로, 그때, 이렇게까지 써줬단 말이야. 얘가 무정물일 때, 그지? 네, 얘가 뭐 높임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보기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낸 것도 아니고, 계속 냈어. 그지? 계속 냈다 보니까, 이게 뭐, 15년도 수능, 16년도 수능, 17년도 9월, 18년도 6월 해서 그냥 계속 냈었던 개념이라, 이건 사실은, 그 위에 설명을 안 써줘도 돼요. 그지? 안 써주는 수준으로 냈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맨날 아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억으로 해서 쭉 내고, 중세국어 내고, 현대어 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나 놓고, 그죠? 네,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지? 네, 기억에 대한 것은 이래 라고 설명하는 정도로 냈어도 돼. 그거여도 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중세국어의 문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거예요. 관용격 조사는. 그죠?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됐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잡으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행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6월에도 안 냈으면 이제 또 중세는 그냥 비문학 지문으로만 내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또 안 내우는 친구들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묻지 마. 예, 선생님은 다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낸 거고. 14번은, 그죠? 예, 14번은, 이거 틀릴 수 있어. 그리고 맨날 틀려, 원래. 이거 틀리면 당연히 속상한데, 그죠? 예, 근데 다 틀려요. 예, 원래 틀리는 문제니까 이건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뭐 많이 강조는 하는데 수업에서도 보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나 그래도 맨날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제대로 이해하시고 또 까먹으시고 또 제대로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겨울방학 때 제가 선생님 무슨 강의를 봤어요. 무슨 책 하나를 끝냈어요. 문법의 것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절대 만점이 나오지 않아요. 예, 너가 문법 전공자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한 번만 보고 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체화가 돼요.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리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너를 너무 믿지 마시고 특히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전체 파트보다 한 10시간 걸릴 수 있지만 그 다음 달에는 이게 5시간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수능 시험 전날에는 1시간이면 전체 파트가 다 보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머릿속에 눌러 놓으셔야지 그냥 나 한번 정리해놨었는데 해놓고 생각이 나겠지? 이러고 모의고사 풀 때마다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렇게 지금부터 일단 해두시고 지금부터 해도 아직 많이 남았어. 여름 이제 시작이야. 우리 여름 다 끝나고 가을 시작해서 가을 다 끝나서 이제 겨울인가 할 때 수능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두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5번은 쫄지 마세요. 지금 뿐이나 밖에나 뭐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근데 결 자체는 좀 달라요. 왜냐면 너네가 틀린 포인트는 사실 그렇게 봐서 틀렸을 거라.
얘는 띄어쓰기. 예, 단어 조사가 안 보이고 띄어쓰기 이것만 이제 좀 주목해서 틀렸을 거라서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는 아직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예, 그냥 당연히 이제 그걸 노린 문제였었던 거고, 예,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역시 개념이 있었구나. 이제 이걸 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말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조금 소름 돋는 문제였다. 그치? 이거 평가는 이제 좀 더럽게 되겠다라는 선전포고였을 수 있으니,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그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위 오답률 자체는 이렇게 됐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1번부터 해서 그냥 훑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문항에 대한 설명은 할 텐데, 뭐 전문항을 하나하나 막 다 분석하는 방법들로 해서 하려면 우리 뭐 몇 박 며칠이 걸릴 테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앞으로도 질문들 받을 거고 뭐 수업에서도 계속 강조를 할 테니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어가면서 할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도 힘들어요. 지금 2시간 자가지고, 그죠? 네, 비몽사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연설에 대한 문제였고,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자료나 뭐 정보량이나 뭐 이런 거 자체가 특징적이진 않고,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의 좀 특징이 이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2번 같은 거. 그죠? 예, 2번 같은 좀 약간 뭐 학습활동스럽게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교과서에 많이 들어갔을 법한, 그지?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새 교육과정을 좀 반영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도 제일 겁나는 게 그러면 내년에 바뀐다는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해야 되지? 기출문제가 없는 거야. 얘를 참고할 수 있는, 그죠?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의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비시험밖에 아직 못 봤고, 근데 사실은 예비시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A형 뭐 이렇게 까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또 막 완전히 똑같이 가지도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당연히 거꾸로 평가원도 데이터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뭔가 바뀌었다는 뭐 이런 건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은 뭘 보겠습니까? 교육과정을 보고 자기네들 만든 교과서를 보고 하겠죠. 그지? 예, 그 교육과정 바탕으로 한 교과서들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그런 좀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돼요. 특히나 초창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거기까지야. 그냥 어떻게 보여준다만 달라졌다 뿐이야. 예, 이거 가지고 낚일 필요는 없어요.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예, 기본적인 뭐 그냥 팩트체크 정도의 문제였다라고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7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 넣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죠? 어떤 친구는 막 유유가 비언어인가요? 뭐 이런 거 이제 묻고 했는데, 그래서 와 이거를 어떻게 뭐 비언어고 뭐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알면 됐잖아. 그치? 수능에 한 번으로 바로 낸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된단다 라고 해서 알려줬으니, 그러면, 그렇네요. 라고 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죠? 이번에는 그냥, 평가원이 뭐 하려는 거야, 이번에? 뭐 이라는 정도로 이제 문제들 전체를 좀 분석을 해 주시는 거 정도인 거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막상 그렇게 신유형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정보량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좀 많이 넣으려고, 오히려 화작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넣으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근데 보시면 실제로 1번부터 10번까지 오답률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로 봐도. 그러니 막상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 되게 주목할 만한, 되게 특징적이다라고 할 만한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작에서 주의할 점은 제발 남들 얘기에 휩쓸리지 마. 예, 뭐 그거는 너무 달라요. 선생님이 제자들 중에 항상 걔는 그러니까 80분이 아니라 50분 안에 문제를 풀어요. 예, 50분 안에. 그러니까 30분을 남겨. 근데 1등급이고 100점이야, 항상. 그게 언제였지? 걔가 좀 수능을 오래 봐서 3수였나 4수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 걸어놓고, 예, 보통 이제 뭐 한의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어디 뭐 지방으로 어디를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서울에 의대로 오겠다 뭐 이래서 몇 번씩 이제 봤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좋고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고 했는데, 근데 걔는 항상 80분까지를 못해. 예,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간 자체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고 걔가 사실은
커뮤니티에서 되게 유명한 애였었어요. 나는 몰랐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왜냐면 선생님한테 아이디를 알려주진 않잖아. 선생님 제가 뭐 어디 사이트에 누굽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난 본명도 사실은 그러니까 얼굴은 기억을 하지만 본명도 수능 끝나고 연락 오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그제서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고 상담을 맨날 해도 제가 누굽니다. 이러면 상담하지 않으니까 이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걔가 뭐 커뮤니티에 누구다 뭐 이런 것까지 몰랐죠. 근데 문제가 조언을 또 너무 많이 해줬어, 얘가. 왜냐면 점수가 너무 잘 나오잖아. 전 과목이 너무 잘 나오는 애니까. 전 과목이 다 잘 나왔거든요. 맨날 뭐 의대 가고 이런 친구니까. 그러니까 얘 말 한마디에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야, 이강희가 좋아. 그러면 또, 이렇게 보고. 그치? 이강희가 좋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데. 아니, 항상 50분 안에 국어를 다 풀고 놀고 있는 애인데 걔한테 무슨 조언을 받아요. 나는 그 머리가 아닌데. 그렇잖아. 그게 비슷한 머리인 친구들이 조언을 받아서 그렇지. 나도 너랑 좀 머리가 좀 비슷해. 그치? 나도 약간 금도네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하는 친구면 괜찮지. 근데 나 완전 막 지금 막 4등급, 5등급 막 이런데 근데 그거 막 따라하겠다 이러고 있으면 그럼 계속 백날 그거 하다 끝난 거야. 그치? 오히려 그냥 다른 친구들. 왜냐면 이제 선생님 제자 중에 작년에 5등급이었어요. 걔는 체대를 준비했던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수능에 너무 잘 나와서 1등급 나오고 국어만 1등급이 아니라 나머지 과목도 잘 나와서 치대를 갔어. 체대가 아니라 치대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점수가 남아도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치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오히려 조언을 받으려면 그 친구한테 받아야 되잖아. 안 그래?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올라간 이런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안 보고 그냥 누가 얘기했어. 그러면 대단해. 이렇게만 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사실은 이전에 수능에서 그죠? 그 19년도 수능에서 애들이 폭망했었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우주론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거 문제 하나 때문이 아니잖아. 화작에서 페이스가 말렸던 거야. 그죠? 화작에서 왜냐면 그 전까지 좀 쉬웠으니까 쉽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그 해에 계속 불불불 이러니까 이번엔 물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막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9월에 물이 나왔던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쉬울 거야. 그리고 9월에 그렇게 막 어려운 걸로 트레이닝 하던 애가 갑자기 나이가 쉬워지니까 화작을 20분도 안 걸렸던 거야. 당연하죠. 난이도가 확 갑자기 떨어졌는데. 근데 그런 상황인데 내가 수능을 갔더니만 20분이 뭐야? 30분을 붙잡고 있던 거야. 화작만 푸는데. 근데 너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다 그랬어.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시간만 체크하고 있던 친구는 거기서 이미 멘탈이 나가죠. 10분이나 딜레이 됐다? 이거는 엄청나게 멘탈이 나가요. 5분만 딜레이 돼도 나가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은 문제 자체가 상대적이고 여러분들이 봐도 있잖아. 이상하게 나 너무 안 풀리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멘탈이 나가서 내가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제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느 때처럼 똑같이 풀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라고 하면 그냥 그런 문제야. 그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그리고 시험 볼 때라도 기분이 좋아야지. 그때부터 혼자 막 페이스 말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맨날 얘기한 친구 중에 수학 주관식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22번이야, 3번이야. 7문제니까. 맨 뒤에 7개를 울면서 다 찍은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로. 뭐 한 5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15분을 붙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울면서 다 찍은 친구가 있는데 걔 다 맞았어요. 진짜로 주관식까지 싹 다. 근데 앞에 자기가 풀었던 것 중에 하나 틀려가지고 고대관에 있어.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따서 뭐 교수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유학까지 갔다 오고. 왜냐면 걔가 원래는 계속 100이었거든요. 100이었는데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현장에서 1번 문제를 15분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던 거 국어를 너무 잘 봐가지고 국어가 항상 3등급이었다가 갑자기 너무 잘 봐서 혼자서 인터뷰하고 있었던 거. 나 지금 이거는 전국 만점자인데? 이러면서 혼자 쉬는 시간에 그래서 나 무슨 인터뷰 제가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었대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 문제도 보니까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그치. 나 이번에는 왔다. 이러면서 6월 이후로 수학을 한 번도 100점을 안 받았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 근데 그거 수학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울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제 영어가 2가 뜨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 성적도 나중에 까보니까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듣기를 망친 거야. 페이스가 말려서. 외고 나왔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외고에서 이과반이었었거든요. 의대반이라고 해서. 어쨌건 뭐 그런 뭐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일단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래서 제발 페이스 말리지 마시고. 너무 많이, 물론 20분인데 30분 같다? 이거는 사실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너무 여기 연연하지 마세요. 제대로만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죠? 네, 화작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으니까 8번에서 10번 같은 경우도 8번에 조금 이상하게 써놨고, 그러니까 뭐 그림 뭐 이게 느낀 했는데 뭐 어려워. 네, 이거 가지고 쫄 필요 없고요. 9번은 조금 의미는 있는 것이 이제 독서에서의 내용 전개 방식, 그죠? 네, 구조를 지금 여기서도 묻고 있어요. 그것도 초고에 반영된, 즉 고쳐쓰기 하는 부분이잖아. 원래 고쳐쓰기 하는 거면 맨날 오탈자 보고 이런 거잖아요. 뭐 능동피등 뭐 이런 표현들 보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내용 조직 방법까지, 뭐 장문에서도 이제 묻고 있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해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다 구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11, 12번은 일단은 지문 보면서는 행복했을 거야. 그지? 다 말해. 길지도 않아. 중세도 없어. 와,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쓱쓱 읽었으면 다행이야. 그렇게 세이브를 해. 어딘가는 뭐 시간 뺐을 때가 있겠지. 그지? 그럼 지금은 일단 쉽게 갖고 11번도 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쉽게 보세요. 그죠? 그러다가 12번에서 조금 높임법 나왔네? 조금만 주의하자. 그지? 평가원이 할아버지께서라고 했으니 주체만 주자라고 하진 않았을 거니까 좀 잘 읽어보고, 들이다라고 했으면 생략돼 있지만 할아버지께니까, 그지? 객체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틀린 애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체크가 갔으면 돼. 그지? 그래 놓고 13번은 얘기했지만 아이고 잠깐만 이게 뭐였지? 라고 해도 근데 써놨잖아. 그지? 그냥 매칭한 문제였어.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지금은 맞췄을 거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죠? 요거는 다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걸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문제였었는데, 그지? 자, 보시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문제 보자면,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이랬어. 운동 진짜 중요해. 네. 이게 20대 때는 티가 안 나거든요. 요즘 많이 티가 나. 네, 많이 티가 나서 많이 힘들어요. 자, 이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였구나. 했지만 결국에 또 시간 없어서 또 못하고 있지만. 자, 제발 이런 문제 나오면 이 문제 자체가 새로운 거 아니잖아. 우와, 신유형이다. 아니에요. 그지? 예. 근데 신유형처럼 보이는 것은 원래대로 풀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읽다 보니까 이제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개념인 거야. 이런 문제들 보셨을 때는 맨 처음 하셔야 되는 작업은 서술어부터 찾아요. 네. 근데 그래 놓고 맨 뒤에서부터 와, 제발. 네, 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찾아. 서술어부터. 서술어 딴 거 없어. 다를 붙일 수 있는 애야. 그지? 예,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첫 걸음이다 했으면 오케이, 얘는 이제 탈락. 왜? 얘는 지금 아는 문장이잖아. 그럼 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려를 안 해요, 이제. 첫 걸음이다 됐고, 얘까지는 됐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를 체크하기 시작하면 돼.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쭉 가요. 건강의, 건강다, 뭐 이래요? 아니거든. 그치? 그럼 계속 가. 운동하기가에서는 다로 끝나는 애 있나? 있거든. 그죠? 운동하, 다가 있어. 중요한 것은 어쨌건 여기 지금 서술어고, 그지? 네, 서술어가 숨겨져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그 말은 얘는 지금 이제 문장이 2개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서술어가, 그죠? 네, 그럼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으면 절이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지? 그래서 일단 오케이. 여기서 끊는데 주의할 점 뭡니까? 미에서 끊어야 돼. 그지? 교체된 바로 요 지점에서 끊는 거지 가가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기에서 이 서술어라고 하면 얘가 어가 아니고 미잖아요. 어미 단위에서 끝나서 그때 기는 근데 얘가 지금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바꾼 것 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명사형어미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 된 것 뿐인데, 그쵸? 왜냐면 얘가 지금 조사니까 조사 앞은 체원자리고 그랬을 때 그냥 운동하다가 이렇게가 안 되니까 얘를 가지고 명사처럼 명사절로 만들어야 되니까 명사처럼 명사어미를 붙여준 거야. 그러면 이게 수능 기출에서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안겨있는 문장에 명사절에 무슨 문장 성분이 있다 이렇게 냈던 거죠.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는 지점은 뭐냐면 이 안에 있냐
또는 이것이 이것으로 쓰였느냐. 그치? 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어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쵸? 예, 왜냐면 운동하기 가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얘가 주격조사니까 주어로 쓰였구나. 그치? 예,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주어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얘 빼고 보는 거라고. 그치?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헷갈렸던 지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해서 오케이, 여기서 일단 끊었어. 그치? 네, 끊어놓고, 근데 그 다음에 생략된 애들을 다시 다 맞췄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 놓고 얘를 매칭을 다시 했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 1번은 사실 너무 쉬운데, 쉬워서 의문사 당한지 모르겠어요. 그치? 네, 그냥 이럴 리가 없어 이러고 쑥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답률이 높았으니까. 근데 하나하나 설명은 할게요. 자,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있으면 얘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을 얘 이제 빼고 이 안에 주기적으로 운동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가 주어 기능을 이것으로 쓰였으니까,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로 쓰였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무리 없이 문제 뭐 오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정답이었었고, 2번에 보시면 니은이 실천하기야. 그치? 네, 실천하기. 그러면 여기서 이 실천하기의 앞에 걸리는 문장들을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야? 꾸준하게 실천하다로 하면 되지. 얘 서술어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치?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그럼 이제 똑같이 가야 돼. 여기서 안겨있는 이제 명사절을 찾아야 돼요. 얘 말고. 왜? 얘는 지금 서술어니까. 그치? 근데 맨 처음 서술어니까 얘가 지금 아는 문장의 서술어잖아. 얘 명사절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럼 얘 빼고 그 다음에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절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는 당연히 틀리죠.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는 명사절 자체가 없어, 아예. 그치? 그래서 지금 틀렸던 부분이었었고, 3번에서는 그럼 어디서 끊겠어? 원한다면 했지만 어디 버려요? 면 버리면 돼. 그치? 원한다.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고, 그치? 그러면 그냥 그대로네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한다. 실천하기를 원한다. 이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원한다에서 끊었으니까 이번에 원한다가 요 자리야. 그치? 그럼 원한다 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서술어 누구 있습니까? 실천하다. 그치? 거기에 명사형음이 기를 붙인 실천하기라는 명사절이 보여요. 그리고 생략은 됐지만, 그치? 왜? 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해. 필수니까.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자, 격조사랑 보조사 중에 생략이 가능한 게 누구야? 이러면 보조사요 이러고 있어. 왜? 보조적으로 쓰이는 거라서요. 이래. 근데 엄마나 밥은 되지만, 그치? 왜? 격조사는 원래 들어가는 거니까 생략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엄마나 밥 이랬을 때 엄마를 나에게 밥이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치?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보조사는 써줘야 돼. 걔는 보조적으로 쓰이는 거라서 밥만 주세요. 밥도 주세요. 이건 써줘야 아는 거야. 격조사는 오히려 필수니까 안 써도 아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도 그러니까 생략된 거잖아. 안 그래? 네. 실천하기를 원한다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목적으로 쓰는 거 맞네요. 그치? 네. 그런 식으로 보라고. 4번에서도 리을이. 이것도, 그치? 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얘가 보어라는 걸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네. 지금 보시면 제대로 된에서 제대로, 네. 되다죠? 그치? 요게 지금 서술어예요. 그치? 그러면 뭐가 제대로 되다야? 라고 해서 그냥 쑥 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한다면 제대로 되다요. 가 맞아요? 아니잖아. 그치? 원한다면은 문장 끝난 거고, 그치? 네, 그렇다면 해서 문장 분리한 거고, 얘가 지금 생략된 주어가 뭡니까? 제대로 되네, 그 생략된 것은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 그치? 요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계획 세우기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거니까, 그치? 네, 순서를 좀 지금 생략된 애를 제대로 먼저 갖춰두시고 보셨어야 됐고, 이걸 보란 소리가 아니야. 얘는 지금 첫 번째 안고 있는 문장이니까, 그죠? 그러니 그 다음에 있는 서술어 중에 명사절이 있니? 라는 걸 본 거고, 그랬더니 세우다가 있는데 명상어미로 바뀐 애가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되죠. 그치? 얘구나 라고. 그럼 주어잖아요. 그쵸? 네, 여기 지금 명사절은 확인이 됐고, 그 개, 그 가
세우기 가라고 했으니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틀렸던 거고. 5번에서도 미음인 서술어 인 문장에서 그럼 선행되어야 한다 빼고 그죠? 그거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 했는데 일단 순서로 보자면 선행되어야 한다 뭐가?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얘는 그냥 순서 들어가면 되네. 그랬을 때 명사절이 관형어의 기능 아니 얘라니까 주어잖아. 그치? 네, 그 얘기한 거야. 그치?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사실은 맨날 똑같은 패턴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맨날 틀려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실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거는 나도 항상 그냥 강조해서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도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생략된 주어나 이런 거 매칭을 잘 못하시는데 처음부터 주어까지 안 봐도 돼요. 그냥 일단 서술어부터 찾아두시고 그 다음에 걔가 주어가 뭘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명사 이렇게 절이 안겨 있는 경우에는 주어는 있잖아요. 근데 그 주어가 중복이 되는 경우는 생략도 있으니까 그때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셨으면 합니다. 15번은 네, 쫄지 마시고 보다가 부사격 조사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으면 어려운 거긴 하죠. 얘네들이 하나하나 그치? 내 뿐이 의존명사. 왜냐면 사실 뿐 같은 경우 조금 소름 돋는 일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의존명사 말고도 조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얘는 15번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치? 평가원이 얼마나 더럽게 낼 건지 그거를 사실 6월에 줬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그렇죠 네, 이때 충분히 들어왔죠 라고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왜냐면 이제 뿐이라고 했을 때 의존명사인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다르는 서술격 조사에 지금 결합이 된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혼자서 쓰일 수 없으니까 의존명사인 거예요. 그치? 너무 빨리 갔나? 네. 근데 어차피 뭐 의존명사 개념은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다만 어찌하거나 어찌할 따름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두 번째가 조사가 있어 얘가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네. 이게 있어요. 붙여야 돼요. 소름이잖아. 그치? 의미에 따라서 지금 조사인 경우와 의존명사인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띄어쓰기가 다르니까. 그쵸?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개념만이라고 하기에는 결이 다르다라고 분리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어조사 구분하는 문제긴 하잖아. 그냥 알겠는데 근데 이런 거는요. 그렇네. 그치? 뭐 이것까지 모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이긴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여기서는 보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사격 조사로 사용이 돼서 붙여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울 뿐이었는데 했을 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돼서 이제 띄어 쓰는 거였고 단어 단위니까 너밖에는 이제 또 보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붙여 쓰는 것. 그 다음에 들을 때만큼은 했을 때도 만큼은이 부사격 조사여서 붙여 쓰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어려웠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틀린 걸로는 상처받지 마시고 14번 틀린 거를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16번에서 21번 네 여기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가와 나가 이제 보이셨을 텐데 그리고 비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와 나를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가 됐다. 라는 것에서 일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반응은 땡큐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얘 6문제 세트야. 6문제 세트인데 보기도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6문제가 다 오답률 10위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원래는 무조건 독서에 6문제 세트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은 사실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되게 밀도 있게 지문들을 빡빡하게 넣고, 문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데, 이 정도면 사실 할만하지. 안 그래? 예. 그래서 사실 변화된 유형 중에 제일 반가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근데 이제 나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사실 형태 자체는 쉬운 형태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쉽게 새로운 유형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지금 사실 이렇게 동양 철학으로 원래 접근하는 거는 되게 많았지만, 그죠? 인문지문에서 과거제라든가, 그치? 이런 어떤 그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제재는 리트에선 되게 많아요. 그죠? 리트 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트에서 이제 사실 되게 많이 출제된 제재고, 근데 이제 선생님도 이후의 커리큘럼이 이제 뭐 수능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후에는 리트나 미트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교재 요걸 보고서, 잠깐만, 교재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일단 지금 더 추가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조금 딜레이 시켰는데, 왜냐면 이런 제재 다 뺐었거든. 안 나왔었으니까. 수능스럽지 않은 거니까 일단 리트에서도 이런 건 좀 빼고, 왜냐면 리트 문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충분히 다뤄질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봤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안 나오는 제재니까, 그래서 파트 자체가, 그래서 이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 라고 했는데, 이런 제재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사실 이제 EBS는 계속 수록은 돼 있었지만, EBS는 그냥 아무거나 다 수록은 돼 있어서, 그치? 인문에서 뭐 이런 걸 내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등한시 했었을 텐데, 이제 내는구나. 그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분석 철학이라든가, 그죠? 명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철학 이렇게 해서 철학자들이 나열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생님 우려되는 건 일단은 지금 한번 처음은 제일 쉬운 걸로 줘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패턴 자체도 그렇고 제재도 그렇고 이런 것도 한번 내볼게 라고 해서 줬는데, 지금 생각외로 너무 쉽게 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그래, 너 이제 이 정도 풀잖아 라고 해서 이제 좀 자신있게 들이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문제 유형 자체도 그렇고 제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분석 철학이 아무리 어렵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년 그것만 내진 않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얘는 문학이 됐건 비문학이 됐건 화작문이 됐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항상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와 나와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예 이렇게 문항 번호 옆에다가, 그지? 문항 설명들이 쭉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표를 그려놔라라고 했고, 그지? 그리고 제발 시험장에서는 너의 기억력과 판단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막 쓸 때도 있고, 그지? 막 나는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놓고 화살표 내려놓고 있어. 이게 막 반대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실 때,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가와 나가 이번엔 쉬웠지. 이번엔 쉬웠으니까 그냥 가 나 한 번에 쫙 읽고 여느 때처럼,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쫙 보자 해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사실 16번은 제일 마지막에 답이 나와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원래 이렇게 풀거든. 가와를 보면 가와 관련된 문제를 쫙 다 풀어요. 16번을 답을 먼저 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순서대로 있다가 답이 먼저 나올 필요는 없잖아. 문학도 그래. 문학도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답이 나와. 왜? 가나다의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가와 관련된 거 먼저 해놓고, 그럼 제일 먼저 답이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보기로 단독 문제 가가 딸려 있는 거, 그지? 걔는 먼저 내야 돼. 먼저 답이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17번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답이 나와야죠. 가를 보자마자. 그지? 이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했으니까. 근데 바로 16번까지 이걸 욕심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안 그러면, 왜냐면 너무 겉핥기식으로 더 읽게 돼요. 그지? 16번을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대충 막 일단 전체 막 이거 뭐였지? 라고 일단 찾다가 그 다음 17번 딱 와서 잠깐만 또 냈네? 이러면서 또 다시 보게 되고 몇 번을 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읽어두시고 그 기억력 남아있을 때 바로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 다 효율적이라서 나는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도 네, 옆에다가 근데 19번은 이걸 안 썼어도 선지에 체크를 했지요. 네, 선거를 선지에 이미 체크를 했을 거라서 말이 막 헛나오네. 1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친구들 있잖아. 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아, 모든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으로 하고 오케이 얘는 지금 아니었고 그럼 니은은 됐나? 그렇게 해서 X구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나 편하게 아니고 너 편하게 하는 거야. 그치? 시험장에서 본인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라는 거니까 해보세요. 그죠?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20번 같은 경우에, 그치? 네, 20번도 이제 보기가 좀 출제가 됐는데, 문학스럽게, 그치? 문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데, 그냥 얘도 뭐 사실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문학에서 보면 보기가 있을 때, 그치? 네. 선생님이 또 문학 분석할 때도 똑같이 가거든요.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자, 보기에 작품이 있어.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보기의 로직을 그대로 따라가는 애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체크해야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문학의 경우에 뭐 정서태도나 갈등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결이 다르지만 단순히 그냥 이 작품에 써 있는 내용이냐? 라는 팩트 체크에 그런 접근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정보 자체가 이제 그대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매칭하는 거가 있고 아니면 정서 태도 자체를 우울한 심정인데 여기는 뭐 행복한 심정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 요거 이제 체크하는 게 있는데 보기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걸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면 이렇게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고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것만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작품만 보는 경우, 그지? 보기의 로직만 틀리는 경우도 최근 기출 중에 있어요. 최근에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기의 근거에 부합해서 보는 거 이거는 항상 먼저 그냥 습관적으로 이걸 먼저 해 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순서가 조금 반대긴 한데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순서가 뭐 먼저 들어가? 여기 먼저. 자, 뭐뭐라고 한 것은 해서 작품에 원래 본문에 있냐? 라는 것이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뭐 1번에서 뭐뭐라고 한 것은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작품 내용이고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기 또는 작품의 해석. 그치? 요 부분이 뒤에 구성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먼저 본문에 있는 부분들 요게 이제 또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기 똑같이 갔네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분석이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 뭐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는 했는데 그죠? 역시나 내가 또 거꾸로 했구나. 여기서는 반대로 했어요. 그치? 지금 그 보기가 먼저 설명이 앞에 나온 거고, 그죠? 예, 보기의 그 매칭을. 그 다음에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요 얘기가 본문 얘기잖아요. 그치? 예, 근데 아니라니까. 과거제는 그죠? 예, 유교경전 있고 이래서 실무하는 유리되어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죠? 네, 그냥 바로 틀린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지? 예, 그 다음에 신유형이라고 해봤자 아예 새로운 유형을 낼 수는 없고요. 그죠? 예, 특히나 새로운 유형을 낼 때는 더더군다나 기준들은 명확해야 돼요.